자, 봅시다. 이제 별의 물리량을 보자. 별의 물리량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보냐면 별의 표면 온도하고 뭘 본다? 광도를 본단 말이야. 별은 어떤 게 별이라고 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야. 즉 스스로 핵융합 반응해가지고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해. 그러면 태양계에는 별은 누구밖에 없어? 태양밖에 없지. 근데 이때 보자. 이거나. 바보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 봐. 별의 물리량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취급할 게 뭐가 있냐? 자, 뭘 해야 되냐? 자, 별의 표면 온도를 알아봐야 돼. 근데 별의 표면 온도인데 첫 번째 이제 분광 관측하고 스펙트럼이 있다. 우리가 스펙트럼은 어디서 배웠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배웠냐면 우주의 구성원소 배울 때 별빛들을 다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우주가 어떤 성분의 원소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잖아. 수소하고 헬륨이 3대1로 되어 있다. 알았지?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별의 표면 온도가 있는데 왜 표면 온도가 중요하냐? 잘 봐라. 별의 표면 온도에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분광 관측하고 스펙트럼이 있어. 분광 관측은 뭐냐? 빛을 나누는 거야. 빛을 나누는 거야. 뭐에 따라? 파장에 따라. 빛이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프리즘 같은 걸 통과하면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틀려가지고 이게 색깔의 띠가 생겨. 이 색깔의 띠가 뭐야? 스펙트럼인 거야. 이해됐지? 즉 거기 나왔잖아. 분광 관측이라는 건 이거야. 자,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켜. 그러면 색깔에 따라 파장에 따라 굴절률이 틀려. 그래갖고 나타나는 이 색깔의 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스펙트럼이라고 그래. 분광 관측은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로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거야. 스펙트럼은 빛을 파장에 따라 분해하는 거야. 근데 이때 스펙트럼이 뭐가 있냐? 스펙트럼은 이 분광기에 생긴 색깔의 띠를 우리는 뭐라 그래? 스펙트럼이라고 해. 스펙트럼에는 크게 뭐가 있다? 연속 스펙트럼하고 뭐가 있냐? 선 스펙트럼이 있어. 근데 이 연속 스펙트럼은 이거야. 고온의 천체야. 즉 핵융합 반응하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야. 근데 이게 뭐냐?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대로 여러 색깔의 연속적인 띠가 생기는 거야. 이게 연속 스펙트럼이야. 근데 별빛은 연속 스펙트럼 아니다. 왜? 대기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표면 온도는 높은데 대기는 낮아. 그러다 보니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돼. 그래가지고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이것들은 백열전구 같은 거야. 태양 연속 스펙트럼 아니야. 자세히 보면 선이 있어. 검은색. 야, 선 스펙트럼에는 뭐가 있냐?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고온의 천체야. 별이야. 근데 별이 우리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오다 보면 거지 새끼를 만나. 저울의 기체를 만나. 그러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거나, 자, 태양도 태양 표면보다 대기가 온도가 낮잖아.
그러면 대기에 태양에서 방출한 빛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특정 파장의 빛이. 그래가지고 연속 스펙트럼에 뭐가 나타난다? 검은색 선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별빛 스펙트럼은 다 뭐다? 흡수 스펙트럼이야. 별빛은. 이해됐니? 근데 이제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 고온의 천체가 아니야. 별이 아니야. 고온의 기체야. 주위에 밝은 별빛을 성운이 흡수해. 하고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얘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비대 형태로 방출해. 그러면 고온의 기체를 보면 이걸 보면 검은색 바탕에 색깔의 선이 나타나. 근데 방출 스펙트럼인가 흡수 스펙트럼이야. 선의 위치. 이게 여기서 선의 위치가 자 스펙트럼마다 선의 위치, 색깔, 수 그게 다 틀려. 굵기가 다 틀려. 선의 위치가 뭘 나타내냐면 원소의 종류를 나타내. 종류가 같지? 그러면 같은 원소야. 그리고 선포, 선의 굵기가 있단 말이야. 이게 밀도비 질량이야. 그래가지고 원소의 종류가 같다는 거야. 그래갖고 우주에 구성하는 원소를 다 알게 된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지? 봐봐. 자, 연속 스펙트럼은 백열정도야.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은 뭐야? 태양과 같은 태양빛이고 별빛이야. 별빛은 다 무슨 스펙트럼이다?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은 봐봐. 이것도 있지만 뭐 또 있어? 고온의 성운이 밝은 별빛을 흡수했다가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비대 형태로 방출해갖고 이걸 스펙트럼 분광기를 통해 보면 이게 나타나는 거고, 또 뭐냐면 아니면 기체 방정관에다가 기체를 넣고 높은 전압을 걸어줘. 그러면 여기서 얘가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 상태로 들어오면서 얘가 빛을 형태 에너지를 방출해. 이걸 보면 스펙트럼 분광기로 보면 나타난다. 근데 이 별의 스펙트럼이 뭘로 나타난다?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근데 이게 별마다 다 틀린다. 야, 별이 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고? 별빛은 별의 스펙트럼이 있어. 별의 스펙트럼이 있다. 자, 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냐? 선생님 뭐라 했어? 아까 지금 뭐가 있냐면 얘들아, 표면 온도가 별빛이 표면 온도가 높아. 근데 이 표면에서 이제 방출된 빛이 어디를 통과해? 별의 대기를 통과해. 그러면 거기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네.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래 별빛은 얘들아 무슨 스펙트럼을 방출해? 연속 스펙트럼을 방출해. 연속 스펙트럼을 방출해. 근데 대기가 온도가 낮다 보니까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의 파장에 맞는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되면서 얘는 뭘로 나타날까? 흡수 스펙트럼. 그리고 옛날에 자 몇 페이지냐면 259페이지 제일 위에 봐봐. 태양도 원래는 관측 장비가 발달 안 했을 때는 연속 스펙트럼인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관측 장비가 자세히 보니까 여러 검은색 선이 많아.
이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프라운호퍼예요.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을 프라운호퍼 선이라고 해요. 봐, 태양의 스펙트럼도 뭐다? 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온다. 근데 왜 태양의 스펙트럼에 검은색 선이 나타날까? 태양의 대기층을 통과할 때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해됐지? 다시 내려와봐. 258페이지 봐라. 자, 별마다 스펙트럼이 다른 까닭은, 야, 거의 있잖아. 거의 제일 처음에는 대기가 달라가지고 흡수 스펙트럼이 다른 줄 알았어. 근데 거의 대기는 성분은 비슷한 거야. 별들이. 뭐가 틀려서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 별마다 표면온도야. 표면온도가 상관이다. 자, 왜 별마다 스펙트럼이 틀리다고? 흡수 스펙트럼이 다를까? 이유는 뭐다? 표면온도 때문이다. 응? 별의 대기를 이루는 성분은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근데 뭐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별마다 흡수 스펙트럼이 다르냐면 표면온도 때문이야. 표면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자, 뭐라냐면 별의 표면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별마다 스펙트럼이 다르다. 별의 표면온도에 따라 별의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이완되는 정도가 틀려. 그리고 밑줄 그어이 들뜬 상태의 원자 비율이 달라. 각각 고유한 흡수선을 만들기 때문에 흡수선의 종류하고 세기가 달라진다. 즉, 봐봐. 대기 성분들은 비슷해. 근데 이 대기 성분들에 뭘 시켜? 얘가 표면온도가 뭘 만들어지? 이온화 되는 정도. 들뜬 상태의 원자의 비율이 틀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갖다가 흡수하는 거야. 봐봐. 259페이지에 봐봐. 나왔어. 자, 분광행에 따른 원소의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 봐봐. 분광행의 오염별은 제일 표면도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뭘 이온화 잘하냐면 헬륨을 2를 갖다가 헬륨 1 플러스야. 헬륨을 1 플러스로 원래는 이온화시켜. 그래갖고 헬륨이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 봐봐. 그 다음 A형별은 중성수소하고 중성수소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 얘가 흡수를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G2형은 태양 정도의 별은 이온화된 칼슘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 표면온도가 낮은 GKM은 M형의 별은 금속 원소와 여러 분자들에 의한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 봐. 이처럼 표면온도에 따라 이온화되는 정도가 틀려. 그리고 들뜬 상태의 원자 비율이 틀려. 그러면서 걔들이 흡수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뭐 때문이다? 온도 때문이야. 별의 표면온도. 흡수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별마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걸 밑줄 그어야지. 별의 표면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흡수선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뭐다? 이온화되는 원소 정도, 들뜬 상태의 원자의 비율이 틀려. 하고 그놈들이 잘 흡수하고 있지. 이온화가 많이 된 놈이 잘 흡수한단 말이야. 흡수선. 그리고 들뜬 상태로 원자의 비율이 높은 놈이 잘 흡수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별의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 뭘 알 수 있어? 별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표면온도도 알 수 있다. 뭘 흡수하는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이해됐어? 그러니까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별의 구성 성분 그리고 표면온도를 알 수 있다. 옆에 보충자를 보자. 자, 야, 아까 전에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가 같지. 그러면 뭐야? 같은 원소야. 그리고 선폭은 뭘 나타낸다? 질량비, 밀도비를 나타낸다. 그리고 옆에 보자. 별의 스펙트럼을 알 수 있는 별의 구성 성분.
흡수선을 분석하면 별의 구성 성분을 알 수 있다.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태양은 73%가 뭐야? 수소, 25%가 뭘로 돼 있다? 헬륨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해됐지? 올라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뭐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별의 분광형 무조건 시험 나온다. 에? 별의 분광형이 무조건 시험 나와. 보자. 또는 분광형도 있고 뒤에 배울 색지수도 있어. 이것들이 뭘 안다고? 윤찬아. 네. 이 분광형 스펙트럼하고 색지수가 뭘 한다고? 표면온도. 표면온도야. 광도는 절대 등급이야. 절대 등급이 뭐냐? 별의 실제 밝기야. 등급에는 별의 등급에는 밝기에 따른 등급에는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이 있어. 그러면 절대 등급은 뭐냐? 별의 실제 밝기야. 겉보기 등급은 뭐야? 맨눈으로 봤을 때 별의 밝기야. 그러니까 광도가 밝은 정도잖아. 별의 밝은 정도잖아. 그럼 별의 실제 밝기하고 똑같이. 광도는 다른 말로 뭐다? 절대 등급이야. 별의 표면 온도는 다른 말로 뭐야? 분광형하고 색지수야. 분광형하고 색지수야. HR도 나올 때 무조건 시험 나와. 그건 무조건 시험 나와. 가로축을 분광형하고 색지수로 쓴단 말이야. 즉 표면 온도를 쓰는 거야. Y축을 광도로 쓰는 거야. 그러면 절대 등급을 표시하는 거야. 알겠어? 알고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별의 분광형이 엄청 중요한 거야. 별의 분광형이 분광형 뭘 본다는 거야? 별의 스펙트럼을 본다는 거야. 근데 자보자.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를 기준으로 하여 고온으로부터 저온순으로. 이게 얘는 뭘 나타낸다고? 별의 표면 온도를 나타낸다. 자,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를 기준으로 세기를 기준으로 고온부터 저온까지 나와. 외워놔라. 뭐야? OB A 뭐야? OBA FG KM이야. O 쪽이 제일 제일 높은 거고 표면 온도가 밝은 게 아니야. 높은 거고 M 쪽이 제일 낮은 거야 온도가. 자, 그래서 별의 이걸 별의 이렇게 분류한 걸 분광형 또는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어떻게 외우냐면 O, B, A, find, girl, kiss me 외우면 돼. 알아서 외워. 근데 봐봐. 분광형과 별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는 해볼게요, 선생님이. 표면 온도는 O형이 색깔만 봐도 알 수 있다. 별의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어. O형이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야. 그 다음 흰색이 온도가 높아. 그 다음이 노란색. 그 다음 뭐야? 빨간색이란 말이야. 그러면 야, 파란색하고 흰색 사이에는 뭐가 있어? 청백색. 그리고 흰색하고 노란색 사이에 뭐 있어? 황백색. 그 다음 노란색하고 빨간색 사이에 뭐가 있어? 주황색이 있어. 그게 청색, 청백색, 흰색, 그 다음에 황백색, 노란색, 그 다음에 주황색, 빨간색입니다. 이해됐어? 라고 O형이 분광형 O형에서 M형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는 낮고 낮아진다. 근데 O형이 30,000 K 이상이야.
파란색이야. 그리고 B형이 만에서 3만에서 만이야. 라고 청백색. A형이 뭐냐 7,500에서 만도야. 흰색이야. 응? 그리고 F형이 6,000에서 7,500이야. 황백색이야. 그리고 G형이 5,000에서 6,000 노란색이야. K형이 3,500에서 5,000 주황색이야. M형이 3,500K 이하야. 그리고 이 각 분간형은 5, 0부터 5, 9까지 있어. 0부터 9까지 있어갖고 10등급으로 또 나뉘어. 이해됐어? 네. 밑줄 그어. 자, 표면 온도가 5,800K인 태양은 뭐다? 분광행이 G2다. G2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10,000K인 직녀성은 분광행이 A0다. A0가 밑줄 그어. 알아놔야 돼. 이게 태양은 5,800K니까 G형이야. 근데 G형에서도 G2야. 이해되니? 야, 그러면 D로 갈수록 0이 제일 온도가 높은 거야. 그 다음 9가 제일 낮은 거야. 이해됐지? 자, 봐라. 아까 전에 자, 별빛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거가 있어. 왜? 근데 이 흡수 스펙트럼이 왜 별마다 틀리다고? 그렇지.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왜? 이 표면 온도에 따라 이온화되는 정도 그리고 들뜬 상태의 원자의 비율이 틀려. 그 그래프가 딱 나왔다. 딱 나왔다. O형일 때는 이온화된 게 헬륨2가 이렇게 옆에 봐봐. 중성인 원자는 1을 붙여. 일가양이온은 2를 붙여. 상가양이온이면 3을 붙이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옆에 봐. 중성 원자와 이온의 빛이 중성 원자는 이온화되지 않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원자로서 원소 기호에 로마자 2를 붙여. H1이면 중성 수소야. 헬륨 1이면 중성 헬륨이고 이온은 이온화되는 정도에 따라 뒤에다 로마자 2, 3을 붙여. 그러면 CA2면 CA1가 양이온인 거야. 그리고 SI3면 SI2가 양이온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이것도 알아놔야 돼. 야, O형은 뭐다? 헬륨2 이온이 강하게 된다. A형은 중성 수소하고 수소의 흡수원인 우리 지구인 G2는 뭐야? 칼슘2. 이온화 잘 된다.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은 GKM은 금속 원소와 여러 가지 분자들이 흡수선이 강하다. 이해됐지? 넘겨! 야, 이 윤찬이 똥개야. 빨리 260페이지 풀어. 너 아이스크림 갖다 줘야 되겠다. 감기 다 나왔냐? 네? 하루만 나을 틈이 없는데? 한 일주일 접었어요, 감기를. 그러면 먹어도 돼? 네, 이제 나은 거예요. 아니면 하리보하고 이거 그냥 마이쮸를 갖다 줄까? 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마이쮸 먹는 게 낫지? 마이쮸가 낫지? 네. 너희는 아이스크림 줄까? 네. 뭐 줄까? 아무거나. 바스코라든지 그런 거 다 있어. 아무거나. 이거를 보충해놨지. 안 먹었는데. 이게 먹고 싶은 거구나.
충전시켜야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충전을 해야 돼. 아이고, 다리가. 오늘도 많이 서 있었으니 다리가 아프다. 갔다 와. 빨리. 여기다 올리면 돼요, 그거는. 여기. 이건. 이렇게? 네? 너 오늘 또 졸음이 없는데? 아까? 그러지 않았어? 너 아까 좀 그랬지? 그런 것 같았어. 다 채점했어? 채점해? 몇 번이냐면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분광형,
OM, G2, 중성수소, 이온화된 칼슘, H라고 칼슘 2,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2번에 디귿리얼, OBAFGKM, 그 다음 4번에 가라, 5번에 XXO. 틀린 거 있어? 네. 몇 번? 4번에 1번이요. 왜 틀렸냐? 가만 썼어요. 중성수소 흡수율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는 누구냐? 저 가만 썼어요. 그렇지. 태양과 흡수한 건 칼슘이지. 그러니까 G2, G겠지. 네. 됐지? 너는 다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1번에 가가 방출, 나가 흡수, 2번에 디귿리을, 네. 3번에 OBAFGKM, 4번에 가라. 가요. 중성수소는 누가 잘 흡수한다 했어? A가, 네. 그 다음 태양은 G형이잖아. 그러니까 라겠지. 그리고 5번에 XXO. 여기 나왔잖아, 밑에. G형은 태양이잖아. 기초가 태양이잖아. 이해됐지? 네. 그 다음 이제 261페이지 흑채와 흑채 복사. 머리에 뿌리는 흑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시커먼 물체다. 완전 시커먼 물체다. 이해되니? 네. 자, 자, 그러면 이때 흑채라는 게 뭐냐? 이상적인 물체. 실제로 존재해야 안 해. 아예 시커 못하는 거야, 이 새끼들. 꼭 말이 안 되는 거야. 뭐냐면, 쥐가 흡수한 빛하고 똑같은 색을 방출한다는 거야. 흑채는. 봐봐. 흑채와 흑채 복사가 있다. 실제로 존재 안 해. 흑채 같은 경우 봐라. 뭐가 있냐면 입사된 모든 빛을 흡수하고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모두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야. 야, 흡수한 만큼 방출한다는 거야, 이 새끼는. 흑채는 곧 이상적인 물체야. 근데 이때 흑채가 이제 방출하는 빛은 흑채 복사라 그래. 그러면 흑채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흑채가 이거고 흑채 복사가 있어. 근데 이거는 이 그래프 시험 엄청 잘 나온다. 플랑크 법칙. 플랑크 법칙은 무조건 플랑크 곡선은 엄청 잘 나와. 플랑크 법칙은 흑채가 방출하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량이 흑채의 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흑채에서 방출되는 파장에 따른 에너지량이 흑채의 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에너지를 어떻다? 많이 방출하는 거야.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에너지를 방출량이 많은 거야. 그리고 파장하고 온도는 무슨 관계야? 온도가 높을수록 뭐가 있어? 우리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파동 에너지. 빛이 파동 에너지잖아. 뭐에 비례해? 진동수에 비례해. 그러면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높으면 뭐가 많아지는 거야? 열 에너지가 많은 거지. 그러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파장은 어떻게 돼? 짧아져. 그러니까 자외선이 에너지가 크단 말이야. 이제 자외선이 빛 중에서 이제 빛이 세 가지가 있잖아.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있잖아. 근데 적외선은 파장이 길어.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아. 에너지 작아. 그러니까 아무리 쏘여도 우리한테 해가 없어. 근데 자외선은 파장이 짧아. 진동수 커. 에너지 커. 그러니까 우리 피부 살 태우고 피부암을 말하고 눈에 들어가면 백내장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면 피가 큰 거야.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봐라. 흑체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어떻게 된다? 최대 에너지를 복사하는 파장이 짧아져. 이해됐어? 따라서 온도하고 파장하고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인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플랑크 곡선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나타나. 플랑크 곡선은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플랑크 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자, 근데 흑체 복사의 에너지 상대적 세기야.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 파장이 이쪽으로 가면 길어지지. 그러면 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쪽은 파장이야.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어떻다? 작다. 파장이 짧을수록 최대 에너지는 복사를 방출하는 파장은 짧아진다. 이해됐지?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어떻다? 짧아진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빈의 법칙이라고 해. 뭐야? 빈의 변이의 법칙. 빈의 변이의 법칙이 있어. 금방 말했잖아. 이걸 정리한 게 빈의 법칙이야. 뭐야?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의 최대값은 뭐하고는 반비례한다? 온도하고는 반비례. 그리고 비례지, 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례 함수를 써준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이렇게 된다. 즉 흑체의 표면 온도와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반비례한다. 그리고 세 번째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있어. 이 흑체가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뭐냐면 흑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은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흑체가 뭐라고?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건데요. 근데 광도는 뭐냐? 전체가 전체 면적에서 총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야. 그러니까 여기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다가 시그마에다가 뭘 곱해버려? 여기 2에다가 뭘 곱해야 돼? 면적을 곱해버려야 돼. 야,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면적을 곱해야 돼. 이해됐지? 얘는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이 방출하는 에너지. 단위 시간 동안에 조심해. 단위 면적이 방출하는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는 뭐다? 이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4제곱에 비례한다. 온도의 뭐에 비례한다고? 4제곱에 비례한다. 필요한 숫자들 있지?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t의 사승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라고 시그마는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야.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야. 그러면 별이 뭐냐? 총 방출,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총 에너지는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된다? 면적을 곱해줍니다. 이해됐어? 4파이 아니고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다. 한번 보자. 이제 세 번째, 별의 복사가 있어. 별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방출하지. 그걸 뭐라 그래? 별의 복사라고 그러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근데 이때 얘가 이제 선생님 말했지. 별의 복사는 별은 흑체는 아니지만 흑체처럼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근사적으로 흑체로 가정한다.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나 강도를 구할 때는 흑체 복사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야. 거의 가깝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별의 복사는 누구하고 거의 비슷하다? 흑체하고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별의 광도나 표면 온도를 구할 때 흑체 복사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흑체를 갖다가 가르쳐 줬겠어? 별하고 거의 같다고 보는 거야. 그래갖고 별의 복사를 갖다가 보는 거야. 우리가 보는 거는 별을 보는 거지 흑체를 보는 게 아니야. 이해됐지? 그러면 자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색이 틀려.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 아까 전에 봤지? 색이 틀린 거 봤지? 색이 있어.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표면 온도를 아는 방법이 이제 색지수가 있단 말이야. 색지수가. 별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영실을 방출하는 에너지가 어떻다? 파장이 짧아져서 봐. 얘들아, 별의 표면 온도가 높지.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크니까 그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어떻다? 짧아져. 그러면 짧은 쪽이 무슨 쪽이야? 빨주노 초 파란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파란색 쪽이야. 표면 온도가 이해됐지? 근데 표면 온도가 낮아. 그러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길어져. 그러면서 무슨 색으로 간다? 붉은색 쪽으로 간다. 응? 붉은색 쪽으로 가. 응? 이해됐지?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색지수를 정해. 즉 별의 표면 온도를 정한다는 거예요. 색깔중. 그게 색지수예요. 색지수를 보자 이제. 색지수가 시험 잘 나온다. 여기 보충자료처럼 되는데 시험은 잘 나와. 시험은 잘 나와. 왜? 우리가 HR도를 배우기 때문에 HR도에서 가로축이 표면 온도, 분광형, 색지수가 나타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심으로 설명할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응? 좀만 쉬어라. 이거 좀 쉬고 좀 이따 하자. 중요한 거니까 설명을 제대로 할게. 그리고 오늘 HR도까지 나가면 좋겠는데 HR도까지 나가면 좋겠는가? 자 보자. 좀만 쉬어. 나도 아까 전에 그 사이에 빵 하나 먹었더니 좀 낫다. 아까 좀 속쓰려고 빵 먹었다니까? 야, 윤찬이한테 내가 그거 안 보내줘도 되냐? 개념 완성? 개념 완성이요? 프린트를 계속 해줘? 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아이고 힘들다. 잡혔겠지 이제? 네. 확실히 깼지? 네. 논리 다음 시간에 끝난다. 네.
이제 문제 풀어야 돼. 너 문제 풀고 있어 계속? 네. 지구하고. 지구는 좀 이씨.
또 해보자. 저거 안 껐냐? 계속 되고 있었네. 자, 봅시다 또. 이제 색지수를 보자. 색지수는 표면 온도를 표현할 수 있다. 응? 표면 온도를 나타낼 수 있어. 봐봐. 색지수는 이제 서로 다른 파장의 영역에 측정한 별의 밝기 차이로 나는 등급 차이다. 그 별의 밝기 차이로 인한 그 등급 차이야. 그래가지고 뭘 이용한다? 색지수는 별의 밝기 차이에 의한 등급 차이야. 등급 차이야. 근데 뭘 이용한다고 얘가? 블루 필터하고 원래는 비주얼이야. 야,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사진 등급도 있고 안시 등급도 있어. 사진 등급은 뭐가 강렬하게 나타난다? 붉은색이 푸른색이 잘 반응해. 근데 우리 비주얼이라는 건 뭐야? 눈이라는 뜻이야. 눈은 노란색이 잘 반응해. 이해됐어? 사진은 파란색에 잘 반응하고 눈은 뭐에 잘 반응한다? 노란색에 잘 반응하니까 이걸 엘로라 쓰고 비주얼이라 쓰는 거야. 그래갖고 V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블루하고 비주얼 등급을 이용한 색지수가 있어. 등급을 이용한 색지수. 그러면 자 블루 필터하고 비주얼 필터를 통과한 빛으로 정한 등급을 B등급, V등급이라고 해. 야, 그러면 선생님 말했지. 자, B 필터는 어떤 걸 잘 통과시킨다고? 당연히 무슨 색을 잘 통과시켜? 파란색을 잘 통과시키겠지. 파란색을 잘 통과시켜. 그리고 보이 필터는 무슨 색? 노란색을 잘 통과시켜. 그러면 얘들아,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야.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야. 야,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별을 맨눈으로 봤어. 갖고 제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1등급이 제일 밝은 거야. 6등급이 제일 어두운 거야. 그러면 야, B 필터, B가 파란색이 강하지. 많이 통과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B의 등급이 낮은 거야. 그리고 V 필터에서는 노란색이 많이 통과했단 말이야. 그러면 노란색의 등급이 V 등급이 낮은 거야. 밝을수록 뭐라고? 낮은 거야. 그러면 봐라. 이때 그러면 등급이 B 빼기 V가 됐는데
했는데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뭐야? 누구의 등급이 더 높다는 거야. V. 아, 이제 B구나. B가 등급이 어떤 거야? 맞아. 이게 등급이 낮고 얘는 등급이 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무슨 값이야? 반색. 색지수가 마이너스가 나타났지. 즉, 그렇지. 색지수가 마이너스가 나타났다는 거는 파란색의 빛이 더 강하다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어떻다? 그렇지. 고온이라는 거야. 이게 고온이라는 거야. 써라. 좀 이따 옆에다가. 응? 근데 B 빼기 V가 플러스로 나왔어. 얘들아. 그러면 누구의 등급이 더 높다는 거야? 블루의 등급이 더 높다는 거지. 그리고 뷰저의 등급이 낮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색으로 표현돼? 이거는 노란색으로 표현돼. 그러면 노란색이면 저온의 별인 거야. 이해됐니?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이걸 써놔고, 즉,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만 K인 A0는 색지수가 0이야. 0이야. 그러면 A가 무슨 색이니? OBAG. 그러면 흰색인 거야. 흰색인 거야. 흰색이 0으로 나타나는 거야. 색지수가. 이해됐어? 네. 이해됐지? 봐라. 야, 2만 K인 별은 그 그래프에 봐봐. 2만 K인 별은 어떻게 돼? 누구 등급이 높아? B하고 V 중에서 V 등급이 높아. 그래서 색지수가 마이너스 값이지. 마이너스 값이다. 그러면 누가 등급이 낮아? B가 낮지. 그러면 파란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파란색이니까 고온의 별이지. 네. 이해됐지? 이거 중요하다. 이걸 설명 못 해주는 사람 많아. 그리고 저온의 별인 3000K인 별은 누구의 등급이 높아? B가 높지. 네. 즉 V가 낮잖아. 네. 그러면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 별이니까 저온의 별인 거야. 이해됐지? 네. 이해됐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 봅시다. 이제 별의 밝기와 크기를 보자. 별의 밝기와 크기. 별의 밝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광도야. 광도야. 그리고 이 광도하고 뭐하고 연결된다? 크기하고 연결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광도라면 자 보자. 그러니까 이게 심심치 않게 시험 문제에 나와. 자 보면 별의 밝기와 크기야. 별의 밝기와 크기야. 별의 밝기와 크기다. 첫 번째. 자 뭐가 나왔냐면 별의 밝기야. 선생님이 당연히 광도는 뭐야? 밝은 정도지. 별이 봐봐. 광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별 전체 표면에서 별의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이야. 아까 지금 이론 비슷한 거 봤어. 야, 흑체의 복사 에너지는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전체 표면이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 전체 면적을 곱해줘야 돼. 그러면 광도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네. 선생님 말했다. 특징은 별에 뭘 말려야 한다? 별에 뭐니? 별에 뭐야? 실제 밝기네? 그러면 다른 말로는 이게 무슨 뜻이라 있어?
윤찬아 무슨 뜻이라 했어? 광. 에이씨 절대 등급이라 있잖아. 야. 꼭 알아도 야 표면 온도는 뭘로 나타낼 수 있어? 분광형 색지수로 나타낼 수 있어. 근데 광도는 뭘 뜻한다? 별의 실제 밝기 절대 등급을 의미한다. 이해됐어? 명심해라. 그러면 별의 실제 밝기고 별까지의 거리하고는 무관한 값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두 번째 따라서 자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한 광도식은 야 아까 지금 뭐라 했어 선생님? 광도를 라이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L로 나타내. 슈테판 볼츠만의 식에 의해서 아까 지금 흑체복사했지. E는 그때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E는 시그마 T의 상승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돼? 전체 밝기니까 총 이게 별의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이잖아.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뭐야?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되는 단위 면적에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거죠. 그러면 전체 표면적은 뭐야? 4파이 R제곱이죠. 그러면 이걸 곱해줘야지. 따라서 광도는 뭐가 되나요? 4파이 R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4승이 되는 거야. 당연히. 윤찬이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네. 도윤이 네. 이해됐지? 고로 봐라. 자, 별의 광도는 별이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 시그마 T의 사승과 별의 표면적에 비례한다. 따라서 광도 L은 4파이 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사승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러면 이제 별의 등급이 있어. 우리 별의 밝기를 비교하는 게 등급이야. 등급인데 자 보자.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 이미 배웠어. 근데 너희들이 다 까먹겠지. 별의 등급이 있어. 별의 등급은 뭐냐면 별의 밝기잖아. 뭘 나타낸다고? 별의 밝기를 나타내.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별이 있어. 야, 별의 등급에는 두 개가 있어. 겉보기 등급하고 뭐가 있다? 절대 등급 있지. 겉보기 등급은 누가 제일 먼저 언급했어? 그리스의 과학자인 히파르코스가 맨눈으로 봤을 때 별의 밝기를 비교했어. 그때는 과학이 안 발달했기 때문에 맨눈으로 봤기 때문에 세밀하게는 못했단 말이야.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6등급까지 했어. 등급이 낮은 1등급이 제일 밝은 별이고 6등급이 제일 어두운 거야. 즉 겉보기 등급은 거리를 고려해야 안 해. 거리를 고려해야 안 해. 안 한다. 고려 안 해. 그냥 맨눈으로 보이면 장땡이야. 즉 봐라. 맨눈으로 관측한 밝기에 따라 등급으로 나타낸 거야. 겉보기 밝기만 비교합니다. 같은 별이라도 별까지 거리에 따라 겉보기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별까지 거리가 멀수록 별의 강도가 작을수록 겉보기 등급은 어떻다? 커진다. 그러니까 야 얘는 그냥 맨눈으로만 보면 돼. 거리 고려 안 하고. 그러니까 등급이 높으려면 겉보기 등급이 높으려면 별의 밝기가 어둡던지 멀리 있습니다. 이해됐어? 근데 절대 등급은 뭐다? 별의 뭐다 얘들아? 실제. 그렇지. 이제 윤찬
차이 안 틀린다 했지. 별의 뭐다? 실제. 그렇지, 실제 밝기다. 에? 뭘 고려했다고? 거리를 고려했어. 모든 별들이 몇 파세트, 지구로부터 몇 파세트 떨어져 있다? 10파세트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에 측정한다. 그러니까 거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별의 실제 밝기지.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별이 10파세트 거리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거야. 실제 밝기다. 별의 거리와 관계없이 별의 실제 밝기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10파sek이 있을 때는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하고 어떻다? 똑같아. 어? 자, 봐라 얘들아. 자,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뺐어. 근데 0보다 크게 나왔어. 0보다 크게 나왔다. 네. 크게 나왔다. 크게 나오면 얘들아 뭐야? 가까이 있는 거. 아니 절대 뭐야? 어두운 별이잖아. 등급이 커질수록 어두운 별이잖아. 그러면 10파셀보다 멀리 있는 거야. 근데 겉보기하고 절대 등급을 뺐더니 0이 나와. 딱 어디 있는 거야? 14세. 근데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뺐더니 0보다 작게 나와. 밑으로 내려갈수록 밝은 별이지. 그러니까 10파세보다 안에 있는 별이지. 이거 가지고 거리를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정확한 거리는 아니야. 그리고 보자. 이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별의 광도와 겉보기 밝기로 봐봐. 별의 광도 L은 관측자와 별 사이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하지만 별의 겉보기 밝기는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에 도달하는 에너지량과 같이 따라서 별의 겉보기 밝기는 뭘로 나눠주는데? 4파이 D의 제곱분의 L로 나눠주는데. 이해됐지? 그러니까 단위 면적이 받는 그 비대양이잖아. 그리고 됐고 그 다음 봐봐. 자 그리고 얘들아 별의 밝기가 1등급 차이 날 때마다 1등급 낮은 별이 몇 배 갈까? 100배. 아니 2.5배. 2.5배. 1등급 차이가 몇 배? 2.5배. 그렇지. 1등급 차이가 2.5배다. 그러다 보니까 자 등급 차이를 n이라고 하면 밝기 차이는 2.5의 n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등급 차이지. 2.5의 5승이면 100배야. 2.5의 5등급 차이면 뭐라고? 그러면 1등급이 6등급에 비해서 5등급 차이가 나. 그러니까 1등급이 6등급의 100배가 밝고 1등급의 한계가 6등급의 100개하고 밝기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2.5의 5승이니까 100배야, 100배. 이해됐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 1등급하고 0등성하고 10등성이다. 0등성이 뭐야? 10,000배지. 100배, 100배니까. 5등급, 5등급이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별의 광도 측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모르는 거 있으면 말해. 빨리. 딱히 모르겠는 거. 그렇지. 광도 측정은 별의 절대 등급을 누구하고 비교하여서 구할 수 있다? 절대 등급. 그렇지. 별의 절대 등급을 그렇지. 누구하고 비교해? 태양의
이해됐어? 어떻게 하냐면 봐라. 첫 번째 별의 절대 등급 구할 때는 절대 등급은 별까지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 알아낸다. 야, 그러면 별의 절대 등급 구할 때는 뭘 알아야 된다고? 별까지 거리하고 뭘로? 별까지 거리하고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 알아야 돼. 응? 근데 광도 측정이 광도가 뭐야? 결국에는 절대 등급이잖아. 그러면 절대 등급을 알아야 되다 보니까 별까지 거리하고 뭘 알아야 돼? 겉보기 등급을 알아야 돼. 겉보기 등급은 눈으로 측정하면 되고, 별까지 거리는 뭘로 측정하면 돼? 어이? 별까지 거리는 뭘로 측정하면 돼? 야, 별까지 거리면, 야, 연주시점 하면 되잖아. 그리고 겉보기 등급은 눈으로 관측하면 돼요. 이해됐어? 근데 연주시차가 뭐야? 우리 지구의 공전의 증거야. 공전의 증거야. 뭐야? 연주시차 같은 경우는 이거지. 지구와 공전하니까 별을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가 생기잖아. 이렇게 공전하지. 그럼 별이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시차야. 이게 전체가 시차야. 보이는 각도 차이. 시차라는 건 보이는 각도 차이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가 1년의 절반이잖아. 6개월이잖아. 그러면 연주 시차는 이거야. 즉 연주 시차하고 거리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 윤찬아, 정신 차려. 잠깐 왔다. 그님이 왔다 왔어. 연주 시차하고 거리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1파석이라는 건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 거리가 1파석인 거야. 1파석인 거야. 0.1초지. 그럼 몇 파석? 10파석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1파석이라는 건 연주 시차가 1초인 별까지 거리야. 그러면 만약에 0.1초지. 그러면 얘를 1로 만들려면 위아래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10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얘도 몇 파색이 되는 거야? 10파색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여기다가 10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10파색이지. 이해됐지? 네. 이걸로 구하면 되고, 겉보기 등급은 구하면 돼. 그리고 절대 등급은 별까지 거리와 뭘 이용하면 돼?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관계를 빼면 돼. 이해됐지? 그리고 별의 광도 구하기. 절대 등급을 태양의 절대 등급하고 비교한다.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5등급 작은 별은 광도가 어떻다? 100배가 알지. 2.5의 5승이니까 5승이 100배가 했잖아. 이렇게 비교하면 돼. 그러니까 봐라. 절대 등급을 구해야 돼.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해야 돼. 광도를 구하려면. 그러면 별까지 거리하고 겉보기 등급을 알아야 돼. 겉보기 등급은 연주 시차를 알면 돼. 그리고 별까지 거리는 연주 시차를 알면 되고, 겉보기 등급은 뭘로 하면 된다? 겉보기 등급을 눈으로 관측하면 돼. 그래가지고 뭘 측정해 이제? 절대 등급은 별까지 거리하고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뺀 관계를 이용해. 이해됐지? 그리고 별의 강도 구할 때는 별의 절대 등급을 태양의 절대 등급에 비교해. 그러면 태양보다 5등급 알아야 돼. 그러면 태양보다 몇 배 밝다? 2.5의 5승이니까 100배 밝아요. 이해됐어?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갖고 정확한 공식은
여기 나왔어. 포구슨 방정식이라고 있어. 포구슨 방정식은 뭐냐? 별의 등급과 밝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자, 포구슨 방정식의 유도는 1등급 사이의 밝기 차는 100분의 5분의 1배야. 지수가.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M1, M2인 별은 자 100분의 5분의 1 곱하기 M2 빼기 M1이야. 이거는 10의 5분의 2승분의 M2 빼기 M1이야. 뭐라고 구하는 거 있어? 알았지?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됐고, 이제 별의 반지름을 보자. 별의 반지름이 있어. 별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뭘로 구하면 된다? 우리 광도식으로 구하면 돼. 광도식으로 구하면 돼. 자, 우리가 뭘 알아내면 별의 반지름은 자 뭐가 있었어? 야, 광도 공식이 있잖아. 광도 공식이 어떻게 돼? L은 4파이 R 제곱분의 곱하기 시그마 T의 사승이잖아. 그럼 여기서 미지수가 뭐야? 얘들은 상수잖아. 미지수가 뭐야? RT L하고 뭐니? R은 지금 R은 뭐 하는 건데? LT T지. 즉 광도하고 뭐냐? 표면 온도를 알면 뭘 구할 수 있어? R은 반지름 구할 수 있다. 반지름이 어떻게 돼? R은 어떻게 되냐? R 제곱이지. 그러면 4파이의 4파이 시그마 T의 4승분의 L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루트 씌우면 되잖아. R은 루트 L분의 4파이의 시그마의 T잖아. 고로 이걸 뽑았으면 R은 뭐에 비례해? 표면 온도의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분에 비례하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자 봐라. 거기에 나왔지. 별의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의 관계. 자, 별의 광도는 반지름에 뭐에 비례한다? 제곱분에 비례하지. 제곱에 비례하지. 여기서 야, 광도하고 반지름은 제곱에 비례하지. 표면 온도는 4제곱에 비례해. 근데 별의 광도를 결정하는 건 따라서 뭐다? 반지름하고 뭐다? 온도단 말이야. 즉 광도가 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름이 크든지 표면 온도가 높든지 이해됐지? 그러면 반지름이 같지? 그러면 광도가 어떻게 돼?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광도가 높겠지. 이해됐어? 근데 표면 온도가 같아. 그러면 광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돼.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크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자 밑에 봐봐. 흑체 복사 법칙을 이용한 별의 물리량 비교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오리온 자리의 모습을 나는 오리온 자리를 이루는 별 중 베텔게우스와 벨라트릭스가 방출하는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기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냈대. 근데 A가 봐봐. 베텔게우스는 분광행이 M2야. 그리고 표면 온도가 3600K야. 광도는 9만이네. 그리고 벨라트릭스는 분광행이 B2야. 표면 온도가 21,600도야. 나 봐봐. 베텔게우스는 노란색이지. 온도가 같아. 근데 벨라트릭스는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잖아. 온도가 높아. 그래가지고 되는데 그러면 야 파장이 짧은 빛이 많이 나오지.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기가 A가. 그러니까 A가 뭐야? 누구야? 파란색 별이 벨라트릭스고 B는 야 그렇지 베텔게우스겠지.
야, 벨라트릭스가 베텔게우스보다 페르몬보다 높으니까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지. 네. 따라서 최대 에너지 방출 파장이 짧은 A가 벨라트릭스고 B가 뭐다? 베텔게우스다. 그러면 A, B의 반지름 비교는 뭐냐? L은 4파이 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사승이지. 그리고 R은 뭐의 비례? 아니고 내가 잘못했. 여기서 T의 제곱이구나. 네가 T의 사승이니까 T의 제곱이네. 그쵸. 제곱 루트 씌우면 제곱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A, B의 반지름에서 R은 T의 제곱분의 루트 L이지. 네. 그러면 그 광도는 몇 배 크냐? 10배 크네? 네. 베텔게우스가 10배 크고 표면 온도는 얼마야? 거의 6분의 1이네? 그러면 여기다 집어요. 야, 광도는 10배 크지? 루트 10이야. 6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광도는 36. 그렇지. 36 곱하기 루트 10이네? 그러니까 누가, 벨라트리스가, 더 반지름이 크지? 반지름 비교한 거잖아. 네. 예. 그러니까, 옆에 그거, 베텔게우스가 더 반지름이 크네? 네. 훨씬? 이해됐지? 이해됐지? 넘겨. 264페이지 한번 풀어봐. 그리고 빨리 이제 저기로 넘어가자. HR도 넘어가자. 우리 할 게 HR도 하고, 진화 단계하고, 은하에 분류하고, 우주의 진화만 하면 끝나네? 한 2번이면 끝나겠다. 윤찬아, 너 지구과학 많이 풀어야 돼. 그리고 너 그거 필요하냐? 물리는 개념하서? 지구는 개념원성 있고요. 물리만 없어요. 물리 지금 줘야지. 네. 그러면 저번에 어디까지 줬나? 저번에 아마 자기장까지 다 줬어? 네, 자기장 파동은 안 줬어? 네, 파동은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 네. 그럼 줄게. 네.
야, 불러줄게. 흑채 짧아진다. 그 다음 사제곱, 광도, 밝은, 겉보기, 10파색, 시그마 T의 사승, 표면 온도, 일본의 X0X, X0X. 야, 흑채의 표면 온도와 최대 에너지에 방출하는 파장은 반비례하지. 그리고 2번에 XX00X. 그 다음 3번에 XX00X야. 야, 광도는 전체 표면적인 흑채의 복사 에너지가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고, 광도는 전체 표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이야. 이해됐어? 야, 흑채 복사에서는 뭐야? 단위 시간 동안에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이야. 시그마 T의 사승이야. 근데 광도는 뭐야? 별의 전체 표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이니까 L은 4파이 R 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사승인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큰 별은, 야, 절대 등급이 겉보기 등급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나오지. 그러면 18획보다 안쪽에 있는 거지. 이해됐어? 오케이. 겉보기에서 뭘 뺀다고? 절대 등급 빼. 그래갖고 0이면 18획. 이게 0보다 크면 더 멀리 있는 별이야. 18획보다. 0보다 작으면 더 가까이 있는 별이고. 이해됐어? 그 다음 별의 겉보기 등급은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별의 광도가 클수록, 겉보기 등급은 거리하고, 그렇지? 겉보기 등급은, 야, 겉보기 등급이 크다. 어두운 별이야. 별까지 거리가 멀거나 별의 광도가, 실제 밝기가 어두운 별이지. 봐봐, 헷갈리지 말라고. 등급이 높을수록 어두운 별이야. 겉보기 등급이 크다. 어둡다는 거잖아. 그러면 별까지 거리가 멀거나 별의 실제 밝기가 어둡거나 하면 되잖아. 이해됐어? 헷갈리지 마. 요 3번에 DDCE B가 아니라, 자, 봐봐. 가장 멀리 있는 별을 빼면 되잖아. 빼면 되잖아. 겉보기에서 절대등급을 뺐는데, 야, 마이너스로 나오면 어떻게 돼? 가까운 별이지. 그리고 이게 가장 먼 별은 가장 플러스로 나와야 되지. 뺐을 때. 그러면 뭘 뺐을 때 플러스가 나오냐? 아, C네, C. C가 얼마야? 플러스 10이네. 도현이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10화색이 위치하는 거는, 야, 2겠지. 뺐을 때 0이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4번에 X0, 5번에 광도가 100배 큰 별은, 야, 등급 차이가 얼마가 나야 된다고? 100배, 아예 다들 5등급 차이. 그러니까 A가 B보다 100배 밝지. 그리고 B가 C보다 몇 배 밝다? B가 C 100배 밝네? 마이너스 5점 나가잖아. 그 정도. 100배야, 나 100배야. 5등급 차이잖아. 5등급 차이잖아. 네. 그러면 보자. 최대 에너지가 방출하는 파장이 가장 짧은 별은 제일 온도가 높은 B지. 그러면 반지름은 계산해보자. 누가 누구한테? 누구보다? A가 C의 몇 배인지 써야겠지. 등급 차이는 얼마냐? 10등급 차이네? 10등급 차이니까 몇 배 반응해?
만배지. 네. 만배 밟고 만배 밟고 야 표면 온도는 얼마야? 2분의 1배지. 네. 그러니까 얘가 강도가 만배고 얘가 2분의 1이지. 쉽게 나오네? 쉽게 나오네? 100이잖아. 네. 200배네? 200배네? 돈 먹어볼게. 몇 배야? 아니? 잘못했나? 아이씨, 제곱을 안 했네. 병신. 제곱을 안 했네. 이 병신. 제곱을 안 했네. 400배네. 이거 계산해야 돼. 얘들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이해됐지? 야, A가 반지름이 A가 몇 배 돼? 그 광도는 10등급 차이니까 100배 100배니까 10,000배 밝아 A가. 그리고 표면 온도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야. 알겠지? R은 T의 제곱분의 루트 L이다. 명심해라. 이해됐지? 할 수 있겠지? 꼭, 야, 다음 시간까지 271페이지까지 풀어와. 그리고 넘겨. 시간 없으니까. HR도 보자. HR도 이거는 무조건 시험 나오는 그래프야. HR도는 별을 분류하기 위해서 그린 그래프야. 별을 분류하기 위해서 그린 그래프다. HR도는. 왜 HR도가 있냐면 이걸 만든 사람들이 이름이 뭐야? 자, 누구야? 1900년도 초반에 헤르츠 스프롱하고 러셀은 별의 표면도와 광도 사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광형과 절대 등급이 잘 알려진 별을 그래프로 나타내 분석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HR도라고 합니다. HR도에 따른 도와 별의 분류가 있다. 분류가 있는데 별은 이렇게 나눠. 얘들아, 백색외성, 주계열성, 그 다음에 뭐야? 거성, 초고성으로 나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HR도를 이용해서 한다. 자, HR도는 뭐냐? 뭐였어? 첫 번째, 자, 가로축이 뭐냐? 그렇지. 야,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데 주로 뭘 나타내? 분광형 온도. 야, 여기서부터 왼쪽에 O, B, A, F, G, K, M, G. 네.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는 높아.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 즉 분광형하고 표면 온도를 뭘로 나타낸다? 색지수로. Y축은 뭘로 나타낸다? 광도로. 광도는 뭐가 있어? 별의 실제 밝기가 있지. 그러니까 광도 대신에 뭘로 나타낼 수 있다? 절대 등급. 그러면 위로 갈수록 어떻다? 광도는 높아. 네. 절대 등급은 낮아진다. 밝은 별이니까. 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따라서 가로축은 별의 표면 온도를 의미하는데 가로축이 뭐냐면 별의 표면 온도 분광형 스펙트럼이며 색지수가 나타낸다. 그리고 가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 분광형은 O, B, A, F, G, K, M 순서도 되고 색지수는 커진다. 그리고 붉은색을 띈다. 이해됐지? 왼쪽이 파란색이고 오른쪽이 뭐야? 붉은색이야. 그리고 세로축은 별의 실제 밝기, 세로축의 물리량은 별의 광도, 절대 등급을 의미한다. 세로축에서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광도는 커지고 절대 등급은 작아진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올라갈수록 반지름은 증가하고, 야, 대각선으로 올라갈수록 뭐야? 반지름은 증가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뭐는 증가하고? 반지. 야, 광도가 뭐에 비해? 반지름에 비해. 그러면 여기는 반지름이 작잖아.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는 어떻다? 커진다. 이해됐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벌써 봐. 11시 다 됐어. 오늘 배운 거 이해했어? 야, 아저씨, 윤찬이는 이게 수행 나온다 했던 거. 어? 이게 또 뭐? 이게 수행이었던 거 같은데. 이번에? 네. 알아와. 언제 보는지. 그러면 다음 주? 아이씨, 다 다음 주냐? 언제냐? 저희 곧 알려준다 했는데 붙여놓는다 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주 아니겠네. 이번 주 아니겠네. 이번 주는 아니고. 이번 주다. 다음 주니까 우리 충분히 하겠네. 수업 시간에 하겠지. 됐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 게 너무 많은데요. 아니 해야지. 어쩔 수 없어. 이번 주는 빡세게 가야 돼. 너 이씨, 목요일 날 제대로 나와. 너 일요일 날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도현이는 오늘 배운 거 다 이해했어? 네. 그리고 도현아, 수요일 날 오면 네. 물리를 좀 더 할 수 있어.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선생님 보내줄게. 수요일 날 이번 주에는 몇 시에 오라고? 5시 반. 그렇지. 같이 가. 가자. 예, 나도. 들어간다. 그래, 너무 오늘 빡센데? 저거 닫아버려. 요거 선포? 이거. 아, 이거 닫아버리고